물이 부족해가지고 식물이 화분에서 이렇게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지 식물을 빨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식물 이파리에다가 잎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까? 뿌리 자체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까? 제가 이 강원도 이 고냉지 채소하는 곳에 한번 영농교육차 한번 실습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비닐하우스를 크게 지어놓고 이 씨를 심을 때 이미 관을 쫙 깔아놓고 땅속에다 관을 구멍을 하나씩 뚫어놓고 거기가 바로 씨 심을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다 씨를 딱 심고 그리고 물을 딱 틀면 물이 바로 이 뿌리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도 조금 들어가고 물이 항상 때 맞춰서 딱딱 공급을 해주니까 이 식물이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식물이 말라 죽으려고 그러면 뿌리에다 직접 물을 줘야지 가장 빠르게 식물이 쫙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연불도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생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급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아주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불교를 말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핵심 단어 한 가지를 집어서 핵심 단어를 하나 찝는다면 자비일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자비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든지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나를 배신 때리고 갔다든지 남편이 또 바람을 피고 또는 어떤 친한 친구가 내 재산을 다 몽땅 가지고 도망을 갔다든지 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죠. 그런데 이 도를 깨우친 사람이나 도가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딱 보면 그런 것이 높은 지혜의 차원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차분하게 염불을 해가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만 지혜가 솟아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해결책이 나온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염불부터 하라. 그래서 쫙 마음을 가르쳐라. 이 잠재의식의 법칙에는 그런 게 나와요. 잠재의식이란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고 화내고 하고 이렇게 그런 또 욕심을 부리고 질투를 가면 증오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작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잠재의식 자체도. 여러분 잠재의식이 뭘까요 과연? 잠재의식이 나를 돕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요새 또 시끄르시니 이런 책들 있잖아요.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 감사한 생각을 하면 많이 성공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잠재의식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감사한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활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불하는 사람도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어이없는 진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드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무조건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것을 많이 봤냐면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요.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 사람이 IMF 때 회사 자기가 하던 사업체가 왕창 폭삭 망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 고민하다 보니 자기가 병이 들고 자살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산에 들어가서 그 꼴을 보지 않고 살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산에 올라다니고 아무래도 내가 있는 병에 따른 약초를 공부해가지고 그거 약초를 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초를 먹으면서 매일 산에 다니고 좋은 공기 맞고 음이온을 늘 항상 하고 피톤치드가 있는 곳을 숲속을 항상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그 말썽 많고 슬펐던 그 생각들이 싹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체험했다 그랬죠. 제 딸이 죽어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괴로울 때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연불 하면서 산길을 한 30분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만 돌고 내려오면 모든 잡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연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파라는 당송팔대가라는 그 소동파 시인이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가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자연을 보고 한 소리가 산색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라고 말했어요. 참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 바로 자연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법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자주 가서 자연 속에서 자라면 사람이 참 지혜로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도 되도록 숲속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좋고 숲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을 보고 자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요새 아스팔트 위에서 시멘트 위에서 크잖아요. 참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왜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 우리나라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1명이나 2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보니까 미국에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흙을 바르고 이런 집에서 초가집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살고 세면트 위에서 사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병이 걔네들한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피부가 막 이상해져. 아토피라는 거 있잖아요.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진짜 형편없는 곳에 살죠. 깻잎으로 밑을 닦고 또 저기 초가집에서 진흙도 뭐 입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정말 그런 형편없는 비위생적인데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병은 전혀 없는데 미국에 가보니 깨끗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아토피가 생기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자연이라는 게 또 한 가지 예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 술 공장, 이 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한번 견학을 갔답니다. 갔더니 주정을 만드는 곳에 가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거야. 그 지저분한 게 뭐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 이끼가 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곳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제 맛을 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있을 건 있고 자연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다 균형을 맞춰가지고 있을 건 있고 그 적재적소에 다 있기만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부족한 식물, 타 죽어가는 식물에게 가장 빨리 뿌리에다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 연불도 우리가 연불을 해야 되는 것 급할 때 지금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럴 때 연불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에다 물을 주는 가장 빠른 좋은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